오늘은 림프 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림프가 뭔가? 우리 몸에는 혈관, 신경, 림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계인데, 신경도 전기신도 같은 느낌, 우리에게 인체에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몸 전체에 다 뭐 이렇게 있고, 주요한 부분 많이 있는데, 분포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를 통해서 인체가 림프 속에서 보통 이렇게, 이것도 그 간과 더불어서 지방 성분을 좀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땀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 온도가 좀 낮으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림프가 면역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부로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온도가 낮아지거나 이렇게 몸에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온도를 높여야지 여기서 땀의 배출이라든지 각성 독소 같은 거, 뭐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와 연결해 가지고 림프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림프 기관으로 이어진 순환계인데, 조직액의 일부가 정맥으로만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림프관 속을 흐릅니다. 여기 모세 림프관이 있는데, 모세 림프관 에피섬프는 아주 작은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아주 큰 입자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혈관에는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이물질이 모세 림프관 내에 들어가서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 림프관은 모여서 새 림프관이 되어 림프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개의 림프절을 경유한 후에 림프 본관이라는 굵은 관에 하수도처럼 해서 모여가지고 상대 정맥으로 유입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림프의 역할은 소장으로부터 지방을 혈액으로 운반한다. 과다한 양의 체액을 심장 혈관으로 돌려보낸다. 조직액과 순환계를 연결한다. 바이러스나 세균과 바이러스, 해로운 병원체로부터 방어한다. 이 중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 제 나름대로 이론입니다만, 그렇죠. 인체 피부를 통해서 해로운 독소를 밖으로 뿜어내거나, 지방 성분, 여기 이렇게 머리가 보면 땀 나면 지방이 또 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머리도 이렇게 지방, 이 지방 성분이 나옵니다. 몸에 과도한 지방을 처리해주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연동해서 림프가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혈액 속 정맥으로 모든 기름을 이렇게 지방 성분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 림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강의 림프관은 가슴 림프관에 모여서 복강 뒷벽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왼쪽 정맥각으로 들어간다. 흉곽의 림프관도 대부분 가슴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부와 상지의 림프관은 경림프 본관, 쇄골화 림프 본관 정맥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흉부의 림프관도 일부는 애과를 거쳐 쇄골화 림프 본관에 합류한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저도 다 까먹습니다. 림프에는 동맥과 같은 압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역류하기가 쉽다. 그래서 림프관에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판이 발달되어 있고, 정맥보다 훨씬 많은 판을 갖고 있고, 때로는 염주 모양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인데, 우리 몸의 순환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기관을 포함한 비장, 흉선, 골수 이런 것이 림프 계통에 포함된다. 비장, 흉선, 골수 등이 림프 계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림프 조직을 총괄하는 포가라는 총괄이 아니라 포가라는 명칭으로서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 방어하는 기능을 맡는 면역 체계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림프절과 가슴샘, 비장, 편도와 같은 기관을 림프기관이라고 합니다. 몸의 모든 곳에 주요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있고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쪽이나 목 주변이나 그다음에 가슴샘,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같은 것이 혈액암도 생기잖아요. 혈액암도 생기고 림프암에 림프 계통에도 들어가서 림프를 붓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경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경 부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복하고 있으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그러잖아요. 어쩜 에이즈도 그런지도 몰라요. 에이즈 바이러스도. 그래서 저는 그 신경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혈액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림프 계통 못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 림프 조직의 세포 성분 대부분 림프구가 차지하고 있고 그의 대식세포와 형질세포, 세망세포, 항원 제공세포,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대부분 자율세포로 존재하고 있다. 세망섬유에서 지되고 세포들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느슨한 곳에서는 세망섬유 고물이 빡빡한 곳에서는 세포들이 머무른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런 T 림프구가 면역 반응을 수행합니다. 비장에서도 존재하고 비장은 림프성 동맥 주위집에 주로 위치하거나 혈액 또는 림프 속을 순환하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을 만나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 반응을 수행한다. 림프절의 결핍질 다 알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비림프구는 림프절과 비장에서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림프절과 비장에서는 림프 소절에 위치한다. 일부는 혈액 또는 림프액 속을 순환한다. 비림프구는 림프절과 비장에서 이 비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그 인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적혈구 실제, 백혈구체 이런 것들이 비장에 모여서 액으로 액화시켜집니다. 액화시켜서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간에서도 그걸 사용하는 거죠. 녹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인체가 면역 반응, 면역 세포들이 충분히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을 못했을 때는 비장이 오히려 감염이 돼가지고 비장 비대라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림프구가 있고요. 림프절과 비장에 있습니다. 림프절과 비장이 있는 것이 T림프구, B림프구 이렇게 하다가 항원을 만나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항원을 만나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B림프구. 항원 제공 세포라는 것은 림프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림프구 항원을 세포 표면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림프구에 제공하고 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 세망은 림프 조직과 자율세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다 이게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알 필요는 없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복잡한 불필요한 정보가 핵심 정보를 기억나지 않게 만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갈 건 다 넘어갑니다. 다 까먹어요. 공부를 여러 번 해도 다 까먹습니다. 신체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림프기관은 가슴샘, 림프절, 비장, 편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림프구가 형성되는 곳이 가슴샘이다. 골수를 중추 림프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골수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되면 여기서도 암이 생깁니다. 바이러스는 일단 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림프기관 가슴샘인데
이 가슴샘이 가슴샘의 피질에 무수히 많은 림프구들이 존재합니다. T림프구의 분화와 성숙을 촉진하는 겹분비 인자들을 분비해줍니다. 여기서 안에서 아마 교육 훈련을 거쳐서 영사로 태어나나 보죠. 피질에 있는 T림프 모세포들은 빠르게 증식을 하고 이렇게 2%, 3%의 T림프가 수질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용사가 되지 못한 애들은 대식세포에 의해서 제거되거나 이렇게 어쨌든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샘에 이런 것이 T림프구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림프절인데 림프절은 강낭콩 모양의 기관이다. 여기에는 림프절의 피질에는 피막 아래에 세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세망세포, 대식세포, 황원 제공세포, 림프 소절, 비림프구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피질 바깥쪽에 림프구들의 집단인 림프 소절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로 비림프구를 함유하고 있다. 항원이 도달하면 활성화된다. 비림프구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림프절의 겹피질 동물에게서 태생기 가슴샘을 제거하면 이 부분에 림프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림프구는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고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하느라고 핵심적인 것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이해가 또 필요하다. 쓸데없는 건 알 필요 없다. 나중에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당사자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험 보기 한 것이 아니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불필요한데 치료만 진단하고 병을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치료 방법만 익히면 됩니다. 인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 이상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만 잘 되는데. 림프절은 림프액 내 이물질을 거르는 작용으로 여과장치를 신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장만 그렇게 기름 성분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기름 성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죠 간이 많이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림프액을 통해서 지방 성분을 흡수를 해서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열 에너지가 일어나면 피부를 통해서 배출하는 머리도 이렇게 기름 나오잖아요. 머리 기름 같은 게 이게 안 나오면 우리가 건조해서 어떻게 산대요? 피부를 보호하거나 그걸로 기름층이 우리를 피부를 덮어줘야지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호하죠. 온도가 좀 낮거나 운동을 잘 안 하면 땀 배출 또는 이런 걸 통해서 기름이나 각종 이물질이 배출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발바닥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고 사타구니에서도 겨드랑이에서도 머리에서도 이물질 많이 배출되고 머리에서도 보면은 머리카락 검사를 하면 중금속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중금속이라든지 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땀이 하고 있고 피부가 하고 있으면 관련되어서 림프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쓰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장은 혈액 내 이물질을 거르는 작용, 필터 작용을 하는데 적혈구를 파괴하거나 적혈구 수명을 다한 거를 적혈구, 백혈구 처리하거나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녹여서 간으로 보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혈액 속에 그렇게 죽은 적혈구나 바이러스 세균 시체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거기에 혈액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비정을 잘라 단면 관찰하면 백혈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하얗게 짙게 염색된다. 대식세포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비장 안에도 T림프구, B림프구, 대식세포, 세망세포, 형질세포들이 있고 대식세포가 많아서 소정맥동의 벽에는 혈액 내 이물질이나 수명에 닿거나 노하거나 적혈구를 포식하는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건강한 적혈구들은 이상이 없이 통과한다고 합니다. 열섭한 백혈구, 비장 같은 경우는 혈액을 좀 너무 넘칠 때 혈압 조절을 역할을 그래서 보유했다가 내보면 간도 그렇고요. 신장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대식세포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이 많은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하게 원하게 방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을 제가 핵심만을 딱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 금방 의학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흉선이 가슴샘이고요. 편도, 비장, 림프절, 림프관, 림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림프의 기능은 혈액량을 유지하고 소화 흡수된 지방질을 운반합니다. 림프계에 대한 면역방 이렇게 있습니다. 팔이나 다 전신이 붙는 부종이 이게 림프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액상이란 조직액이다 뭐 액상 있을 거 아닙니까? 제때제때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면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썩게 되겠죠. 아무래도 오래 고여 있으면 그래서 림프 순환한다고 림프 순환 마사지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몸이라면 이래서 이게 부종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운동을 잘 안 해서 막혔다, 기름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외부로 배출하는 이 기능이 떨어진다고. 림프절은 이렇게 피부하고 연결되어서 확정, 머리카락 보면 중금속 많이 검출되고 여기서 땀이 많이 일어나 기름기도 나오고. 그래서 몸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한 지방을 운동을 통해서 몸의 온도가 낮으면 안 되겠죠. 몸의 온도가 높으면 이것을 배출합니다. 운동을 통하면 안에까지 덮여져 가지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이렇게 더워 가지고 뭐 난방기구를 통해서도 괜찮은데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하면은 안에 있는 것이 잘 안 되죠. 안에까지 덮여져 가지고 운동을 하면 전신 근육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에까지 덮여지죠. 덮여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땀이 흐르게 되고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피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이불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찜질방 만들면 참 좋겠는데 없으면 이불 딱 덮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있거나 난방기구를 통해서 몸의 온도를 높이거나 해서 좀 몸이 안 좋은 난방기구 찌면 저는 좋던데 이거 찝니다. 계속 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몸이 너무 상쾌해져서 좋아요. 그래서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벽과 창자벽에서 시작되는 림프는 암죽 형태로 소화 흡수된 작은 지방 덩어리를 갖고 있다. 신기하게 유백색을 나타낸다. T림프구, B림프구, 큰 포식세포, 단핵구 등의 림프구가 혈액과 사회질 속에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항원이 있는지 항상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애들을 공격합니다. 림프 모세관이 모이면은 림프관이 되고요. 판막들이 많고 이 림프관은 림프절이라는 림프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외부에서 온 질병 유발 물질을 걸러내고요. 림프관을 통해서 모인 림프는 림프 줄기를 통해서 가장 큰 가슴 림프관과 오른 림프관 합쳐지게 되고, 가슴 림프관은 배와 골반, 다리 전체 및 왼쪽 머리, 목, 팔, 가슴으로부터 오는 림프가 우입되고, 오른 림프관은 오른쪽 머리, 오른쪽 목, 오른 팔, 오른쪽 가슴에서 오는 림프가 흘러들어옵니다. 림프선이 림프선이 많이 발달한 것은 땀이 많이 흐릅니다. 땀이 많이 흘러서 거기서 그러죠. 겨드랑이도 사타구니도 땀 많이 흐르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몸을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 반신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신욕 너무 과도하면 그렇지만 조금 하면,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그를 통해서 혈액순환도 되고, 그래서 기름 같은 것이 외부로 넣죠. 운동하면 제일 좋은데, 운동이 겨울철에는 쉽지가 않죠. 땀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덥게 해가지고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방 안에다 좀 온도를 높이고 운동을 하면, 그렇죠. 이중으로 여름 더운 날 운동하는 거와 똑같아서 기름이 분비가 잘 되고, 그래서 노폐물이 분비가 외부로 배출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몸의 온도가 낮으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되거나 원활하지 않거나 이 활동이 저하되면 몸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노폐물 쓰레기 처리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의 다른 기관이 혹사당하겠죠. 그래서 림프절 주요 기능이 역과 포식작용, 림프구석의 미생물과 이물질, 암세포들을 포식하여 신체 방어, 림프구를 생산하여서 지속적인 면역 작용을 한다. 항체를 생산하는 체액성 면역에도 관련한다. 양쪽 귀 아래 목 주변과 사타구니 이쪽 부분에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붓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붓죠. 사타구니 주변으로 여러 개의 작은 알갱이들을 만져볼 수 있는데,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림프절이다.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을 만져볼 수 있다. 목 주변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기에도 다 분포가 돼 있을걸요. 여기 가슴 사타구니하고 림프절은 암세포를 포식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림프를 순환을 잘 시켜줘야 되겠죠. 몸이 차가우면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순환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방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지방을 녹입니다. 혈의 림프가 순환이 되고, 순환이 돼야지 정상이 된 거죠. 순환 안 되면 정상이 아닌 상태가 돼요. 이것도 서울 보민병원 자료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인터넷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다음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